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8일이고요. 오늘은 Breaking the Tie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웁니다. 저희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이런 연락처라는 링크가 거의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연락처 링크를 누르면요, 이런 연락처 폼이 나오는데 여기 이름 넣고 이메일 주소 넣고 국가 넣고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됩니다. 저만 볼 수 있는 이메일 박스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답변합니다. 이메일로 답변하면 그때 여러분이 제 이메일 주소에 여러분의 첨부 파일이라든가 저에게 문의할 때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코드를 첨부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 가능한 정보만 제공하십시오. 공개 가능하지 않은 정보는 저에게 절대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나중에 문제될 경우에 저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사적인 메일을 보내고 싶다면 이 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능한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좋고요. 코드 같은 경우는 댓글란에 남기기가 어렵잖아요. 또 댓글란에 남기는 코드는 제가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C++ 에디터로 갖고 가서 보거든요. 코드를 댓글란에 남기면 좀 불편함도 있고요. 저희 이전 동영상에서 달라스 유님이 그렇다면 C++ 라이브러리 개발자는 클래스가 수용 가능한 타입에 대한 컨셉트를 모두 명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라이브러리 개발자는 클래스가 수용 가능한 타입에 대한 컨셉트를 모두 명시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명시해도 되고요,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컨셉트가 C++ 20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셉트를 도입해서 클래스를 만들면 C++ 이전 컴파일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 20 이전은 버리고 새로운 라이브러리 C++ 20 이상을 타겟으로 잡는다면 컨셉트를 이용하면 코드가 정교해집니다. 버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C++ 20 이전 컴파일러와의 호환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컨셉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C++ 20 이후에 도입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C++ 17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재호님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호,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시네요. 항상 감사하게 즐기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 짧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제가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뜻을 밝혔지만 제가 유튜브 동영상 찍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사실 인베디드 개발하면서 어셈블리로 개발하다 보니 C++의 용어들은 되게 highly abstracted 되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걸 다 이해하고 개발한다는 게 어려워서 영상 계속 시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랭귀지가 하이 레벨 될수록 뒤에서 숨어서 작동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숨어서 작동하는 걸 알지 못하면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C++ 언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C++ 언어는 로우 레벨부터 하이 레벨까지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하고요.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C++ 언어는 다른 랭귀지랑 다르게 거의 어셈블러 수준부터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상의 하이 레벨을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범위를 다 커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 레벨이 될수록 뒤에 숨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이 레벨이 될수록 뒤에 숨어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abstract 된 게 많기 때문에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기능을 배워도 그걸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새로운 기능을 배워도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어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조현호님, 실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 댓글을 계속 남겨주시고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거 좀 열심히 잘 잡아주세요.
제가 조현우님 남겨주는 댓글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도 동영상 찍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특히 조현우님 같은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제가 잘못된 것을 찾고요. 또 댓글로부터 제가 많이 배웁니다. 부끄러워하시거나 창피해하지 마시고 많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개념은 Breaking the Tie라는 개념인데요. 이런 건 누구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거나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이런 개념까지 설명하려면 책이 몇천 페이지 쉽게 되어버리거든요. 책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니콜라이 M. 조스티스인데요. 니콜라이 M. 조스티스 홈페이지고요. 니콜라이 M. 조스티스는 저보다 4~5살 정도 많습니다. 나이가. 이분도 C++ 1세대고요. 저도 C++ 1세대입니다. C++를 배운 시기도 비슷합니다. 저도 1990년대부터 C++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분도 그 당시에 C++를 배웠습니다. 이분과 저의 차이점은 이분은 독일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이분은 C++를 전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C++를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C++ 커뮤니티 사람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런 책을 씁니다. 이분이 그 유튜브 강연에서 자신이 책을 쓰는 이유가 C++ 랭귀지를 배우고 잊지 않기 위해서 책을 쓴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C++ 언어를 많이 배우고요. 또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지 않으면 저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이분이 글을 쓰는 이유와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이분이 최근 책 C++ 20 제가 이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목차를 보니까 제가 알고 싶어 하던 것과 제가 다뤘던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멀티스레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거의 다 다뤘던 부분입니다. 영어 채널에서 주로 많이 다뤘고요. 그 후로 제가 영어 채널에서 동영상을 찍지 않은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후로 컴파일러가 훨씬 더 많이 C++ 20을 지원하게 되었고 레인지 부분은 제가 살짝 다루기는 했는데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저도 이 PDF를 하나 주문을 했는데 아직 하드 카피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드 카피가 나오면 하드 카피도 하나 주문할 생각입니다. 이 책을 다운로드해서 봤더니 이 PDF인데요. 약 428페이지 C++ 20에서 새로 도입된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여기 preface에서 The move to C++20 is at least as big a step as the move to C++11. C++ 20은 C++ 11처럼 아주 크게 변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좀 더 읽어봤더니 여기에서 C++ 이전 버전을 아는 사람, C++ 17, 14, 11을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400페이지로서는 C++를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C++ 20에서 새로 도입된 내용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책에서는 제가 동영상에서 찍는 그런 내용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다루면 이 책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영상에서는 이런 책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발전하고 변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한 카피를 주문하시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드 카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PDF로 먼저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C++ 20 The Complete Guide 니콜라이 M. 조스티스 이런 책으로 C++를 공부해도요 C++ 기능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은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C++ 신텍스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런 기능으로 실제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책으로 공부를 해도 진짜 고수가 아닌 이상은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제 말은 이 책이 쓸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고수가 아닌 이상은 새로운 C++ 기능을 배워도 그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실제 코드에 적용하는지 그런 거는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면 이 책이 428페이지가 아니라 4280페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C++ 컨셉트 자습서 4고요. 컨셉트를 배웠으면 컨셉트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컨셉트 쓰는 방법은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C++ Breaking the Tie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Breaking the Tie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Lazy Evalua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템플레이트, constructor, 템플레이트, member 펑션 이런 거는요. breaking the tie의 개념입니다. 또는 lazy evaluation 이라는 말도 씁니다. 제가 원래 버그 없는 정교한 클래스 디자인 2를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내공을 좀 더 키워야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 동영상 이 링크를 누르고요.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셔야 합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이전 동영상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009 이 링크를 클릭하고요. Show in Folder에서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0으로 바꾸고요. 폴더 이름을 Breaking Tie 이렇게 만듭니다. 복사했어요. CPP for C Programmer 이 폴더에 붙여놓고요. Visual Studio Code를 엽니다. 작업 폴더 CPP for C Programmer 폴더를 열고요. 10번 폴더에서 컨셉트를 엽니다. Ctrl B 이거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고요. 이전 동영상에서 넘버 C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제 동영상을 단순히 시청만 하지 마시고요.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가십시오. 오늘은 이 부분은 접어 올리고요. 여기에 네임스페이스 examples를 만들고요. 여기에 end of namespace examples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도록 링크를 좀 붙여 넣겠습니다. 제가 06번 동영상에서 컨셉트 자습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07번이 컨셉트 자습서 두 번째고 09번이 컨셉트 자습서 세 번째입니다. 13. 클래스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아규먼트 타입 디덕션 가이드 브레이크 타입 그래서 이거는 저 영어 채널인데요. 저 영어 채널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2년 반 거의 3년 전에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브레이크 타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봐도 이 동영상 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잘 만든 동영상 같아요. 이 동영상에서 디덕션 가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void, test, y, breaking, tie 이런 함수를 만들고요. 복사해서 메인에 붙여놓고 examples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disable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SED 컴플렉스 하고요. C 하고 예를 들어서 2, 3, 4 그래서 실수 부분은 3이고 허스 부분은 4입니다. SED Cout C의 값을 표시해 보는데요. SED and 값이 문제가 아니고 컴플렉스 C의 타입이 문제입니다. 타입을 출력해 보면 CPG get type category C의 타입을 출력해 봅니다. 참고로 SED complex는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헤더 파일 complex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클래스 템플레이트의 기본 정의가 설명되어 있고요. 템플레이트 파라미터를 하나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이거 스페셜라이제이션 맞죠? 뒤에 이게 꺽쇠가 들어있으면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템플레이트 키워드 뒤에 꺽쇠가 붙어있으면 스페셜라이제이션입니다. 스페셜라이제이션으로 플로트, 더블, 롱 더블 해놨는데 상식적으로 복소수를 만드는데 엘리먼트가 인티저인 게 필요할까요? 컴플렉스 인트, 뭐 컴플렉스 롱 인트 뭐 이런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플로트, 더블, 롱 더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확장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해 봅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10 breaking tie clang++ sed c++20 concept.cpp o c.exe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 컴플렉스 헤더를 넣어야 합니다. 제일 위로 올라가서 이 헤더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고 고 definition이네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이 헤더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고 definition 여기서 더블 클릭합니다. 내려가서 여기에 include complex를 넣습니다. 포커스를 변경하면 저장이 됩니다. 포커스를 변경해도 저장되지 않으면 preference에서 세팅에서 auto save를 찾고요. auto save에서 on focus change를 선택하면 포커스를 바꿀 때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이거를 닫고요. 파일에서 auto save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합니다. 다시 빌드합니다. 빌드가 성공적으로 되어야 하고요. CLSC를 해보면 안타깝게도 컴플렉스의 타입이 int입니다. 엘리먼트 타입이 int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형 데이터 3, 4를 보냈기 때문에 컴플렉스 타입이 int입니다. 근데 컴플렉스의 엘리먼트가 정수인 이런 컴플렉스를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쓸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플로트, 더블, 롱, 더블이거든요. 인티저 컴플렉스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SED 컴플렉스 D로 하는데요. 4 실수분은 4고 허수분은 3.5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D, D, this type, D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빌드 안됩니다. 167 여기에서 빌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실수분은 4이고 허수분은 3.5인데 이 컴플렉스 클래스에서 파라미터 t 하나만 제공하기 때문에 실수의 데이터 타입과 허수의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론 여기에 더블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빌드 해봅니다. 한 번 더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 C의 엘리먼트 타입은 int고 D의 엘리먼트 타입은 더블입니다. 물론 여기에 더블 이렇게 변경하면 모두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제 C의 엘리먼트 타입도 더블이고 D의 엘리먼트 타입도 더블입니다. 이런 클래스 템플레이트에 템플레이트 아규먼트를 딱 제공하는 순간 이 클래스 템플레이트는 더 이상 클래스 템플레이트가 아니고 concrete 타입이 됩니다. 시청자 중에는 using complex t 이렇게 하고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근 되죠. 근데 이렇게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에다가 아규먼트를 딱 제공하는 순간 이거는 콘크리트 타입이 되고 나중에 수정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이 방법보다는 using real t 하고 double 이렇게 하고요. t를 여기다가
제공하는 것이 좀 더 유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 번의 리디렉션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면 우리가 처음에 계산할 때 엘리먼트 타입을 더블로 시작했다면 테스팅 할 때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 매트릭스를 만들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과장님한테 또는 부장님한테 제시를 했더니, 야 이놈아, 더블이 얼마나 비싼데 플로트로 바꿔. 플로트로 바꾸면 메모리가 반으로 줄어들고 속도가 2배로 빨라지는데 플로트로 바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를 플로트로만 바꾸면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지 않고 처음에 여기에 콘크리트 타입을 제공하고 나중에 이렇게 바꾸면 버그가 새롭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컴플렉스 클래스 자체를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확장을 해버리면 기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모두 쓰면서도 우리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접어 올리고요. 이것도 제가 이렇게 접어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여러분 자신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요. 저는 지금은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지 않고요. 나중에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템플레이트, 플로팅, 플랫 C, T로 하고요. 클래스, 컴플렉스고요. 퍼블릭 인헤리턴스를 쓰는데요. SED, 컴플렉스, T 이렇게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컴플렉스에서 인헤리트 했습니다. 퍼블릭 인헤리턴스를 쓰는 거고요. 퍼블릭하고 이 컴플렉스를 가져와서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T 하고요. R T I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real 이렇게 하고요. image imaginary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콜론 하고요. 이게 베이스 클래스입니다. 베이스 클래스에서 parentheses를 하고요. real image 이렇게 하고요. constructor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no except를 쓰는데요. no except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요. contextper를 쓰는데요. 이 contextper에 대한 개념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요. 허스브를 t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좀 어렵나요? 키워드 no except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contextper도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다가 void test extended complex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example을 앞에다 붙여야 되고요.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여기에서 complex C1 3.4 5.6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명령줄에서 빌드 하고요. 빌드 제대로 되었습니다. 빌드 되었죠? 위로 올라가서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요. 컴플렉스 C2인데요. 3.5F 이거는 플로트고요. 4.5 이거는 더블입니다. 그죠? 이거 빌드 안 됩니다. 빌드 해보면요. 빌드 안 됩니다. 188 여기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이 컴플렉스 클래스의 파라미터 타입 T와 연관성을 끊어야 됩니다. 이 컨스트럭터 보면요. 우리가 T를 사용했습니다.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T를 컨스트럭터의
parameter type t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complex class와 이 complex constructor 사이에 t로 묶여 있습니다. 이 묶인 상태를 우리가 브레이크 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끊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constexp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기라고 complex인데요. 괄호를 열고 real r imaginary 이렇게 하고요. no except 하고요. std complex t 하고요. 열고 real image 이렇게 해서 컨스트럭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거 작동 안 합니다. 다시 빌드 해 보겠습니다. 작동 안 합니다. 147번에서 에러가 났고요. 템플레이트 타이프 네임을 쓰면 안 되고요. floating flat cr이고요. floating flat ci입니다. r은 real type이란 뜻이고요. i는 imaginary part type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eal과 imaginary part를 서로 다른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도 아직 빌드가 안 됩니다. 왜 빌드가 안 되냐 하면 컴플렉스 클래스의 템플레이트 파라미터 t와 이 r과 이 i의 관계가 없습니다. 컴플렉스 컨스트럭터의 r과 i가 클래스 템플레이트의 파라미터 타입 t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broken type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주냐 하면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 놓고요, 화살표를 하고요, 이것의 타입을 지정합니다. 이것의 타입을 지정하는데요, 여기에서 R을 지정해야 될까요? I를 지정해야 될까요?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의 common 타입을 지정하면 됩니다. common type T R과 I 실수부와 허수부의 공통 타입을 여기다 지정하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디덕션 가이드의 실제 활용 예입니다. 이렇게 디덕션 가이드를 정의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빌드를 해서 작동이 돼야죠. 디덕션 가이드에서는 컨텍스터를 쓸 수가 없다 그러네요. 다시 한번 빌드 합니다. 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동 원리를 설명을 드려야죠. 그죠? 자, C++ 컴파일러가 이 줄을 제일 먼저 봅니다. 이 줄을 제일 먼저 보고요, 이 줄에서 이 컨스트럭터의 패턴과 이 디덕션 가이드의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3.5f를 딱 봤더니 R이 플로트예요. 4.5를 딱 봤더니 이 허수부가 타입이 더블이에요. 그래서 이 디덕션 가이드를 이용해서 실수부 플로트와 허수부 더블의 공통 타입은 더블입니다. 그래서 이 디덕션 가이드를 이용해서 실수부와 허수부의 공통 타입 더블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 이 더블로 이 T 클래스 템플레이트의 파라미터 타입 T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결정된 다음에 1위로 넘어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여기서 더블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T는 더블입니다. 그래서
real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float 타입이잖아요. 이게 실수부가 float 타입이잖아요. float 타입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고 imaginary는 더블인데 더블 타입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t가 float와 더블의 공통 타입이 이미 t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t가 더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loating 더블이 real로 바뀌고 imaginary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출력을 해보면 std cout c1 이렇게 하고요. c1 std and 여기서 한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c1의 타입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cpg get type category 이렇게 해서 c1을 넣으면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c2 이렇게요. c2 이렇게 수정하고요. 이제 다시 빌드합니다. 다시 빌드했고요. cls하고 c를 해보면 이제 둘 다 값이 제대로 표시되었고요. 첫 번째는 더블이고 두 번째도 더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플로트와 더블을 보냈는데 둘 모두 더블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3.5, 4.5, 3.5, 4.5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제 하나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슈퍼 천재죠. 저는 IQ가 95라 예제 하나로는 이해 못하거든요. 이번에는 3.5고요. 4입니다. 더블이고 인티저입니다. 이거 실행하면 될까요? 실행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데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break the tie고요. tie를 클래스 템플레이트의 파라미터 t로부터 관계를 먼저 끊어야 됩니다. 관계를 끊고요. 템플레이트 앞에 오는 게 floating flat c r이고요. 뒤에 오는 게 integer flat c i입니다. 그죠? context 하고요. complex r real I imaginary 하고요. no except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std complex t 하고요. real image 이렇게 해서 이거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다른 거는 이 부분만 다릅니다. floating flat c고요. floating flat c고 여기서는 floating flat c 그러니까 floating 포인트인데 여기서는 integer flat c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floating 포인트고 여기는 integer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옵니다. 여기 콜론 앞까지요. 여기다가 붙여 놓고요. 컨텍스트는 디덕션 가이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빼고요. 화살표 하고요. 컴플렉스 여기에서 플로팅 포인트와 인티저 사이에 무엇을 보내야 할까요? 당근 플로팅 포인트를 보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요. 요 디덕션 가이드를 이용해서 클래스 템플레이트의 f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봅니다. 다시요. 153번에서 뭐냐 그러면 Non-constant expression cannot be narrowed from type int. int에서 더블로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int에서 더블로 가려면 이 parentheses를 사용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요. int에서
더블로 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cannot be narrowed from type int to double in the initializer list. 요게 initializer list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려면요 괄호를 써야 된다. 괄호요. 그래서 parentheses와 괄호의 차이가 뭔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빌드합니다. 다시 빌드합니다. 이제 빌드가 되었죠. 여기서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요거를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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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3.54, 3.54 컴플렉스의 타입이 더블입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parentheses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정확한 타입을 줘야 합니다. 괄호를 사용할 때는 정확한 타입을 주지 않아도 t의 타입으로 변환해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t와 t의 타입이 똑같기 때문에 parentheses를 사용해 줘도 되고요. floating, r의 타입과 i의 타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float가 될 수 있고 이거는 double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괄호로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real의 타입과 imaginary의 타입이 다를 때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 t의 타입으로 통일됩니다. 그래서 parentheses와 curly brace와 parentheses 중괄호와 괄호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이거는 숙제로 드리는 겁니다. 숙제로요. 이거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flat C가 앞에 가야 되고요. floating point가 뒤에 가야 됩니다. 그죠? 역할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디덕션 가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고요. 테스트 하기 위해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 넣는데 이거는 4입니다. 4. 그죠? 이번에는 5. 인티저 타입이 앞에 가고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 뒤에 갑니다. 더블 타입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요. 4, 4, 4, 4. 제가 이 부분을 일단 disable 해 놓겠습니다. 요거는 숙제입니다. 이 부분도 disable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디덕션 가이드를 더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빌드하면 빌드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빌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봅시다. 빌드 됩니다. 빌드 되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딱 살리잖아요. 딱 살리면 빌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빌드가 안 됩니다. CLS 하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빌드가 됩니다. 죽이면 빌드가 되고요. 이거를 딱 살리잖아요. 그러면 빌드가 안 됩니다. 일단 이걸 디세이블 해놓고요. 일단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템플레이트 멤버입니다. 템플레이트 클래스 속에 템플레이트 멤버인데요. 이 템플레이트 멤버는 사용하기 전에는 코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템플레이트 멤버는요. 사용하기 전에 코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lazy evaluation이라고 그럽니다. 이 lazy evaluation이 generic 람다의 작동 원리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generic 람다를 설명하겠죠? 그죠? generic 람다를 이해하려면 breaking tie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게 lazy evaluation입니다. 자, 이게 작동하려면 이걸 살렸을 때 작동하려면 여기에 디덕션 가이드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활성화하고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디덕션 가이드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확실히 파악하셔야 합니다.